산업경제 전문가들의 뜨거운 한판 썰이 함께합니다. 특집 썰다방, 저는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여러분은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반도체나 AI, 그리고 전기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반도체 대규모 산업단지 구축 등으로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산업단지까지 수송해줄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시설의 출력 제한이 이루어지고 발전된 전기가 버려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 수송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망 구축, 왜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또 전력망 구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시 후 네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경방기통 최양호 경제평론가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구축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전문가 두 분입니다. 먼저 대한전기학회 회장이자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이병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전기하면 한전이죠. 이성학 한국전력 건설혁신실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력망 확충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두 분께서 이 만사를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전력망이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기, 그리고 우리 산업 현장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에너지를 이제 전기로 사용하게 되면서 예. 수요도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발전기와 수요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전력망인데 네. 그런 이제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한전으로서는 굉장히 한 절박한 심정이었고요. 네. 오늘 이런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좀 한 걸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정말 한 걸음에 네, 나주에서 여기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걸음에 발로 올 수 있는 예. 네, 그런 거리라서. 이 정도 가보시란 그 말이죠. 정도 마음으로.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요. 네. 우리가 고속도로 그러면 그 우리 인체 비교할 때 대동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력망은 모세혈관이에요. 모세, 좋은 비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모세혈관이 뭐 이상하게 되면은 우리 네. 산소 영양분 다 못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동맥보다 더 중요한 게 전력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집 썰다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you're going to run into energy constraints. These things that just end up being slower in the world. 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 산업 비상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입니다. 우선 전력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이게 정확히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 고등어 집에서 드시잖아요. 예. 고등어를 잡는 데가 있죠. 바다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고등어를 이렇게 유통하고 물류를 거쳐서 예. 가정에까지 배송이 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가 있고요. 발전소. 그리고 어딘가를 거칩니다. 배전소. 그리고 가정 혹은 뭐 여러 뭐 공장이나 상업용 시설에서 사용하죠. 예. 사용처. 결과적으로 발전소와 배전소와 사용처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망, 이것을 전력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확실히 논문을 쓴 분야라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얼굴에 빛이 나면서 자신감이 뿜뿜. 그래요. 진작 이 주제를 다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참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시급한 시점인가요? 지금 송전 제약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은 물론이고 발전사들, 그 다음에 뭐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부담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급성이 그럼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특히 시급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아까 이제 망을 통해서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하.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은 시급히 전력망이 확보가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뭐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한 7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첨단 산업 단지 뭐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해가지고 12개 특화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특화 단지 중에서 뭐 잘 아시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 가장 뭐 AI 반도체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또는 포항에 가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12개 중에서 5개의 단지가 추가적인 전력 설비가 보강이 돼야지 이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망이 적기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첨단 산업의 이제 발전에 지장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성이 굉장히 이제 심화돼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망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얼마나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이제 전기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쓰게 될 전기를 기존의 어떤 이제 그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산한 전기가 아니라 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많이 써야 된다. 이것은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미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산업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화력 이런 커다란 발전기들을 뭐 냉각이 용이한 그 바닷가 쪽에 이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까지 잘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망을 최적화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한 60년 동안 최적화를 잘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너무나 이제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미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과 같은 발전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이제 발전기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화석 연료 발전기들을 대체하면서 발전기의 위치가 또 바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전기들이 위치가 바뀌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거를 연결해주기 위한 전력망도 기존에 우리가 60년 동안 최적화해 왔던 것을 새롭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정부가 수립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그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불과 한 12년 남짓밖에 남질 않았는데 2036년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망의 약 60%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추가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기도 어려워지고 굉장한 정말 이제 뭐
전력 때문에 망한다. 예. 뭐 이런 말들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절박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전력망하면 역시 이 송전탑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송전탑을 세운다 하면 뭐 환경 문제라든가 뭐 주민들이 또 이 생활권에 어떤 침해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현장에서 느끼시기는 어떠세요? 아무래도 뭐 송전탑이 인공 구조물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하면 주변 경관이나 환경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송전탑에도 조금 더 미적인 감각을 더해서 조금 더 미려한 그런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깊은 산속 같은 경우에는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헬기를 통해서 운송을 해서 좀 훼손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송전탑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제 위치, 그런 이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송전탑이 뭐 누구나 이거를 좀 원하는 뭐 그런 설비는 아니다 보니까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지연되고 지자체에서도 뭐 좀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는 이런 이제 입지 선정 과정을 좀 법제화를 해가지고요. 예. 저희가 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지 선정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설계에서요. 예. 지금 이제 매뉴얼에 보면 실시계획 갖고 용지 매수하고 시공 준공하는데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금 얘기들 하는데 예. 평균적으로 연체되는 지금 기간이 23개월이 더 플러스 됩니다. 아하.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진짜 한전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전문가들이 봐서 최적지라고 지금 하시는데 조금 더 한전을 믿어주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예. 뭐 용단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솔로 사업도 2019년에 공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반대 여론 때문에 한 5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요. 네,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발전소가 앞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동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강원도 그리고 뭐 이쪽 동해안 쪽에 이렇게 쭉 있으면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 그러면 그쪽으로부터 주로 이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이 전력망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전력망이 있다면 대략 한 400여 개, 430여 개의 철탑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 철탑에 한 300여 개, 한 292개 정도의 철탑이 주로 강원 지역에 설치될 것이 계획이 됐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강원 지역에 있던 많은 시민단체나 예. 환경단체 또 시민들이 반발하기 이르고 또 기자회견하고 뭐 반대 집회하고 하면서 계속 미뤄졌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특별 지원에 좀 협의를 좀 이루면서 90%까지 이뤘고 근데 예. 또 얼마나 이 과정에서 한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어떠세요? 사실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런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는 현장에서는 예. 한전 직원들의 그 개인기가 많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기요. 예. 제가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네. 예를 들면 강원도에 이제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예. 싱싱한 회가 드시고 싶으셨어요. 아, 산골이니까. 아,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해안 바닷가까지 가서 거기서 직접 신선한 예. 회를 떠다가 어허. 그거를 이제 그 어르신들께 이제 대접해드리기를 이제 수차례 반복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송전탑 공사를 허락받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역에 이제 그 번영 회장님께서는 예. 이제 한전 직원들을 이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껄끄럽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 직원이 만나 뵙자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예. 아 나는 지금 저기 뭐 가리왕산에 있으니까 예. 나를 만나보고 싶으면 거기로 와라. 알아.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 그 추운 겨울날 예. 이 눈 덮인 가리왕산 정상까지 가리왕산이 한 1,500 와. 해발 정도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한 4시간 넘게 그 눈을 헤치고서 예. 과정 중에 뭐 물이 부족해가지고 뭐 눈을 먹어가면서까지 아, 올라갔다고 진짜로요? 해요. 네. 거의 조난 당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네. 거기에 계시던 이제 그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예. 야 진짜로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소통의 물꼬를 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송전탑 공사에 대한 허락을 받아내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6개 마을 중에 이제 72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 그런 이제 한전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어서 예. 그런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아, 이거 박수 한번 크게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 사실은 네.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정말 한전 직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예. 전력망을 확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뭐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도 그렇죠.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계속적으로 한전 직원들은 노력을 하겠지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전력망의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국가가 법과 제도로서 정말 그런 이제 전력망의 설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예. 토지 소유주분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이제 그 눈높이에 맞는 보상과 지원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외국이라고 이런 주민과의 갈등이 없지는 않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아, 해결할까요? 거기도 똑같이 없습니다. 여기 예. 이제 뭐 자기네 사유재산이 예. 이런 걸로 이제 귀속되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현상이 2019년도에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급망, 이 전력망 이 특별법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2019년도에 독일에서는 송전망 건설 촉진법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해갖고 조금 국가가 지원하는 체제를 좀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개들 이제 토지 보상인데 예. 8주 내에 예. 찬성을 다 받아갖고 오면은 이 보상 절차인데 75%를 더 추가 투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주는 거죠. 예. 영국도 12주 내에 이것들을 뭐 마을 주민들이 의논을 해서 예. 이걸 가결하면 50%를 더 줍니다. 어. 네덜란드도 뭐 이 기간 내에 하면 20%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망이라는 건 국가가 운영하는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예. 효율적으로 하느냐. 근데 적기 송전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텐데 인허가와 보상 확대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죠, 여전히. 네. 그 주요 내용을 잠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첫 번째는요. 어쨌든 전력망을 건설해야 되니까 첫 번째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바로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보상 체계, 지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특별법 처리를 우선시로 급선무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예. 우리가 염원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봐야겠는데요. 이제 끝으로 적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제언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전기가 이제 전국 어디서든지 우리 또 전기요금 좀 싼 편입니다. 네. 싼 값에 이제 싼 전기요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전력망 부족에서 생기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지금 우리가 사실 없습니다. 일부에서만 그러한 걸 문제로 삼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래 먹거리인 우리 그 첨단 산업, 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제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는데 좀 인식을 같이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생존 문제와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광석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정부가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좀 이제 더 이상 한전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의 생존 문제를 한전이라는 기관 하나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중앙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이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잘 끌고 가져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뭐 적기 전력망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전력 설비에 대한 그 수용성을 좀 높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아주 우리가 이제 빠르게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산업이 거기에 지대한 이제 공헌을 해왔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전력 설비가 건설되는 것을 수인을 해주신 토지 소유주분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기에는 전기의 소중함 그런 것 때문에 전력 설비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뿌듯한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게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것을 다 용인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잘 사는 선진국이 됐고 너무나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력 설비 건설에 대해서 왜 우리 지역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그런 이제 사실 모든 주민분들의 눈높이를 다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가 최대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전 국민적인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가적인 위기감을 좀 공감대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위기감에 대한 국가의 어떤 뭐 전체적인 국민들을 끌고 가는 부분, 이 부분이 선행이 됐을 때 예. 뭐 피해 부분의 지원이 국가적 지원이 거기에 또 얹혀지고 그런 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어떠세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력망이 없으면 소위 인터넷도 PC도 AI도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반도체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망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전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요. 네. 이 기본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바가 없는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간 산업 중에 기간 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민국 산업비상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자, 네 분 중에서 먼저 관련 논문 저자인 김광석 교수의 소감부터 듣겠습니다. 네. 정말 한 15년 만에 이 전력망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오랜만에 이제 전력망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기억을 또 더듬어 보고 예. 또 관련 분야의 또 현업 전문가 또 해당 학계 전문가 여러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기소망 이병준 교수께서는 오늘 어떠셨어요? 예.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저를 포함해 가지고 네. 뭐 요즘 가지고 있는 게 국가적인 자부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예. 해외 나갔다가 국내 돌아오면은 그렇죠. 편리한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예. 그 인프라라는 게 뭐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뭐 교통도 될 수 있고 또 뭐 도로도 될 수 있고 물,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전력망이 부족해서 주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이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이제 주제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패널께서도 뭐 한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그 전력망에 우리가 튼튼하게 또 잘 갖춰가지고 미래 우리 후대에서는 그 전기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예. 전력망을 갖게 되기를 그 소망하는 그런 말씀 제 닉네임과 견주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선망 후원 이성학 실장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네. 좀 국민 여러분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었던 예.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하고요. 네. 사실 이제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좀 안심하셔도 되니까 앞으로 좀 전력 설비를 좀 고마운 존재로 좀 바라봐 주시고 네. 전력 설비 건설에 있어서도 꼭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한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한전을 믿고 따르자. 아, 믿고 따르자. 예. 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뭐 나가다가 전기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한전이 우리 뭐 공공적인 그런 성격을 더욱 강화하시면서 네.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한전을 믿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특집 썰다방은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산업경제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